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iSimLog Visual Global Localization for Previously Unseen Environments with Simulated Images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2023년 TRO에 기재되었습니다. 네, 먼저 Visual Place Recognition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이제 여기 보이는 그림은 쿼리와 레퍼런스 이미지를 의미를 하는데 이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이란 것은 이제 쿼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쿼리 이미지들을 검색해서 현재 내가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토폴로지컬하게 알아내는 어떤 태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 슬램 관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리트리버를 통해서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어, 플레이스 레코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떤 컨디션 조건, 즉 조명이나 계절 변화나 어, 날씨 변화 그런 것들 때문에 컨디션 조건에 또 강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스케일 차이나 로테이션 차이와 같은 뷰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도 강건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에코그니션 태스크에서는 트리플렛 로스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즉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앵커에 대해서 포지티브 인베딩은 더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인베딩은 더 멀게 함으로써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서 말한 어떤 컨디션이나 그 어떤 뷰포인트 차이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사실 이런 트리플렛 로스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 논문에서는 그런 문제들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것에 앞서서 아이심록이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심록은 시뮬레이티드 도메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도메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CMU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 드론 이미지하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제 에어심이라는 시뮬레이터에서 취득한 이미지인데요. 그 이미지의 특징은 이제 보통의 UAV 이미지 그런 이미지하고 다르게 조명 조건이 일정한 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그 GPR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쿼리는 헬리콥터로 취득한 이미지여서 조명 조건이 변화하는데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는 구글 어스에서 취득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 구글 어스에 대한 이미지도 조명 조건이 일정한 그런 이미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됐다.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다시 고민했어.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에리얼 플랫폼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티클 필터 기반으로 이제 콜스 투 파인, 네, 이제 다른 고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콜스 투 파인 방식으로 계층적으로 위치 추정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피리컬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뷰포인트 차이에도 강건한 어떤 플레이스 디스크립션을 수행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RC록은 이제 여기서 보이는 모듈인 컨디셔널 도메인 트랜스퍼 모듈 그리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듈뿐만 아니라 하이라키칼 로컬라이제이션 수행하는 모듈까지 총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모듈 중에서 이제 이런 주황색 네트워크는 피처 엔코더, 그리고 이 두 개는 걔네에 관한 네트워크, 그리고 얘는 스피리컬 CNN, 그리고 블라드 레이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먼저 이 컨디셔널 도메인 트랜스퍼 모듈은 실제 UAV 이미지와 시뮬레이션 도메인 이미지를 어, 봤는데요. 이제 피처 인코더가 지오메트릭 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지오메트릭 피처와 어떤 컨디션을 담당하는 피처를 각각 출력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션 도메인의 이미지는 이제 컨디션의 좀 일정한 그런 피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컨디션의 일정한 컨디션에 관한 그 피처와 UAV 이미지에서 나온 지오메트릭 피처를 이용해서 이제 컨디션에 컨시스턴트한 그런 도메인으로 변환된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도메인이 이제 마치 시뮬레이션 도메인의 이미지처럼 생성된 그 이미지와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도메인에 있는 이미지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두 코리아 레퍼런스 간의 그런 조명과 같은 컨디션 정보에 대한 그런 거에 이제 강건하도록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듈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듈에서는 스피리컬 CNN과 넷블라드를 통해서 어,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란 디스크립션을 수행을 하고 이제 코릴레이션 계산을 통해서 어, 두 이미지 간의 렐러티브 오리엔테이션까지 출력하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모듈의 그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컨디셔널 도메인 트랜스퍼 모듈은 이제 이 모듈의 주요 목적은 이제 컨디션 피처의 독립적인 지오메트릭한 피처를 학습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조명에 대한 그러니까 조명이 일정한 그런 시뮬레이트 도메인의 이미지처럼, 마치 그런 이미지처럼 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또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티어리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듈의 목적은 로테이션에 강건한 플레이스 디스크립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듈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스피리컬 CNN을 사용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방법론에 대해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본 논문의 이제 CDTM 모듈은 이제 정보 이론에 대한 내용이 좀 주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론은 어떤 시그널, 즉 신호에 존재하는 어떤 정보의 양을 수량화하는 어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에 존재하는 정보가 수치화돼서 숫자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티오리에서 중요한 건 어떤 인포메이션이란 개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엔트로피의 종류에는 컨디션 엔트로피, 뮤추얼 엔트로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컨디셔널 인포메이션 티오리에서는 이런 엔트로피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량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알기 쉽게 어떤 블로그들은 어떤 놀람의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놀람의 정도를 어떤 비트 수로 표현한 것이 이제 정보 이론에서 정보의 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정보량의 특징은 일단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 사건이 더 오히려 정보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일어나는 일이면 사실 별로 놀랍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정보량은 되게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에 있는 정보량을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식으로 수치화를 하는데요. 이제 X가 어떤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X축에 오고, 그리고 그거에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면 그 그래프는 이러한 개형을 띠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그 확률은 범위가 0부터 1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수록 정보량이 적고, 그 사건이 잘 발생하지 않을수록 정보량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독일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한다 했을 때 독일이 한국보다 보통은 잘 하니까 그 이길 확률을 0.81, 그리고 한국이 이길 확률을 0.05, 비길 확률을 0.14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서 제일 엔트로피가 낮은 게 독일이 한국을 이길 확률입니다. 거의. 네, 그리고 한국이 이길 확률은 이렇게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개념인 엔트로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엔트로피는 어, 이제 정보량의 기대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수식을 보시면 이 마이너스 로그 P가 아까 봤던 그 정보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P가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데요. 그래서 좀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희가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량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 어떤 사건들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 그 경우가 그 모든 경우가 제공하는 그 정보량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정보량의 기대값이라는 이 엔트로피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를 또 들어보면, 이제 독일과 한국이 경기를 한다 했을 때 각각의 뭐 이길 확률, 지길 확률, 비길 확률을 계산해서 이 한국과 독일이 경기할 때 엔트로피 양은 0.85 비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웨덴과 멕시코가 경기를 할 때 각각 이런 확률을 가지고 각각 사건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 경기가 저에게 주는 어떤 엔트로피, 즉 평균 정보량의 기대값은 요 1.58 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즉 이 스웨덴과 멕시코가 경기하는 이 사, 이런 전체적인 사건이 어, 독일과 한국의 경우보다 2배 정도 많은 정보량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에 관해서 이제 조인트 컨디셔널 뮤추얼 엔트로피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은 사실 저희가 익히 아는 그 확률 개념에서 엔트로피로 확장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 조인트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하나의 그냥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었다면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그런 확률의 값이 들어감으로써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인데요.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어,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두 확률 변수가 관련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라는 사건을 알게 됐을 때 Y라는 사건은 X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X를 알게 되면 Y에 대한 그 엔트로피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Y에 대한 엔트로피를 수량화한 게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반원의 영역에 대한 엔트로피를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추얼 엔트로피는 이제 서로 다른 두 변수들이 상호적으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통해 표현한 건데요.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만약에 두 확률 변수가 그 완전히 독립이라면 px와 이 결합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px와 py로 이제 어, px와 px 곱하기 py가 되면서 이 값이 이제 1이 되고 결국에는 이 뮤추얼 엔트로피 값 자체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완전히 독립이라면 이 뮤추얼 엔트로피 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두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면 이 뮤추얼 엔트로피 값이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의 목적을 이제 본 논문에서 정보 이론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떠한 이미지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의 엔코더가 뽑아주는 지오메트릭 피처와 컨디셔널 피처는 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개는 되게 타이틀리 커플드 되어 있습니다. 즉, 두 피처가 의존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저희는 이제 저희의 목적은 컨디션 조건에 불변하는 지오메트릭 피처를 뽑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어, 추출된 피처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어, 그래서 플레이스 디스크립터의 그러니까 컨디션 조건에 불변하는 플레이스 디스크립터를 뽑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정보 이론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하면 이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즉 GG바 GC를 증가시키는 측면과 그리고 조인트 엔트로피 즉 GG, GC를 감소시키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본 논문은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어, 음,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높인다는 것은 이제 본 논문에서 학습 측면에서는 이 애드버서리얼 로스 텀과 올소고날 로스 텀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 조인트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은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텀으로 이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이제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높인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식을 어떤 수식으로 저희가 또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식에 그런 변환된 수식을 풀면 좀 더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수식의 의미는 이제 어, 어떤 컨디션 피처 GC의 독립적인 어, 지오메트릭 피처를 뽑고, 그리고 그 지오메트릭 피처의 어떤 표현력을 넓힌다, 높인다라는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GG와 GC가 기본적으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네모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ZC와 어떤 ZG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 서로 의존적인 피처이기 때문에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올소고날 로스를 통해서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떠한 컨디셔널 피처가 주어졌을 때 각각 이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라인을 봤을 때 어떤 컨디셔널 피처 서로 다른 컨디셔널 피처가 주어졌을 때 이 상대적인 확률의 크기가 동일한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어떤 컨디션의 독립적인 지오메트릭 피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지오메트릭 피처의 아까 표현력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 지오메트릭 피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인 거에 비해서 만약에 더 넓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다면 사실 좁은 범위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잘 지오메트릭 피처를 더 잘 캡처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결국 지오메트릭 피처가 더 지오메트릭에 대한 정보를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의 문제로는 이제 컨디션 피처가 주어졌을 때 이제 각 지오메트릭 피처는 이제 서로 독립이 된 것은 유지를 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컨디션 피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지오메트릭 피처가 표현될 수도 있고 이런 지오메트릭 피처가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의미는 다시 저희가 같은 장소에 돌아왔을 때 어떤 컨디션 조건 하에서 다른 지오메트릭 피처가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방문 관점에서 어떤 장소로 재방문했다는 관점에서 그 플레이스 디스크립터가 똑같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디셔널 도메인 트랜스퍼 모듈을 학습하는 두 번째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조인트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것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어, 이 조인트 엔트로피가 높은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같이 이 GG와 GC가 표현하는 그 조인트 엔트로피를 낮춤으로써 재방문했을 때도 그 조인트 피처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했던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이제 어떤 아,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엔트로피의 특징에 기인하는데 쉽게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제 G바 GC는 이쪽 영역을 표현을 하는데 이는 NGG의 엔트로피에서 이제 뮤추얼 엔트로피인 이 영역을 뺀 이 영역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원래 높이고자 했던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 이걸 높이는 거는 결국 이 값을 높이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먼저 왜 이렇게 식을 바꾸어서 이제 전개를 하냐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한 장소에 대해서 이 컨디션이라는 것은 어떤 계절 변화, 조명, 그리고 뭐 날씨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모두 포함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모든 이 컨디셔널 피처와 지오메트릭 피처 간의 페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변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높이기 어, 위해서 이제 겐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애드벌서리얼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겐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제네레이터, 생성자인 제네레이터, 그리고 판별자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형 겐일 경우에 되게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겐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인 D는 제공받은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인지 아니면 페이크 이미지인지 판단을 함으로써 학습을 도와준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해당 이미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해서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제네레이터는 타겟 이미지에 가까운 어떤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높이는 목적에서 이제 이 GG에 대한 엔트로피를 높이는 게 왜 걔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이 그림은 이제 겐이 학습하는 그런 학습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때 검은색 여기서 이 검은색 점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어떤 원본 데이터들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데이터 분포가 지금 이산적인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원본 어떤 이미지와 같은 원본 데이터들은 이산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 이산적인 분포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생성자는 학습 과정에서 이 원래의 이산적인 데이터 분포를 잘 따르지 못하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원본 이미지의 분포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어떤 이미지가 엔코더를 통과해서 인베딩 스페이스로 매핑이 되었을 때 해당 피처는 어떤 고차원의 연속적인 인베딩 스페이스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곧 여기서 이제
원본 데이터들이 이산적인 데에 반해 어떠한 이런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에 있는 어떤 피처들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겐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런 지오메트릭 피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돼서 해당 엔트로피를 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높이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텀인 이 GG와 GC 간의 이 뮤추얼 엔트로피라는 텀이 또 있는데, 일단 이 텀은 그 두 가지 다른 그 확률 변수 사이에 어떤 코릴레이션에 대한 척도를 엔트로피 관점에서 표현한 값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값은 낮춰야 되는데요. 이 값을 낮춘다는 의미는 이제 이 지오메트릭 피처와 컨디셔널 피처의 관계가 최대한 독립이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두 벡터 간의 코사인 값이겠죠? 그러면 이제 두 피처 벡터가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독립인 상태라면 어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네, 독립이면 이 값이 코사인 값은 결국 코사인 넣으면 어 이 아 네. 그래서 이 독립일수록 이 로스 텀 독립이게 되면 이 로스 텀에 의해서 그 학습 어, 어, 잠시만요. 음, 네. 독립이면 이 텀의 값이 어, 이 잠깐만요. 음, 네. 독립이면 이 텀의 값이 결과적으로 0이 되면서 이제 1이 되면서 그쪽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두 피처 간의 이제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인 이 조인트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에 대한 또 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논문에서 소개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이 i3D 록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 대한 전체 맥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 조인트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이 Z라는 게 이제 여기선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ZG와 ZC의 조인트 피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엔트로피를 낮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밑을 보면 어, 그 이 낮추는 것을 이제 이 유도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어떤 어퍼 바운드로 변환을 해서 이 KL 다이버전스 텀 자체가
어떤 두 확률 분포 사이에 그 시밀러리티이고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어퍼 바운드를 계산해서 이 값을 이제 대신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값은 그 상한을 그리고 또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 생성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이 에런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의 인베리언트한 지오메트릭 피처를 뽑기 위해서 이 조인트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은 이 에런 리컨스트럭션 텀과 동일하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컨디셔널 도메인 트랜스퍼 모듈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다음과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로스 텀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컨디셔널 피처의 독립적인 어떤 지오메트릭 피처를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조명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정한 시뮬레이티드 도메인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강기란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알심록의 두 번째 모듈인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듈, 줄여서 PM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M 모듈의 두 가지 목표는 어, 첫 번째 플레이스 리코니션, 두 번째 릴레이티브 포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어, 즉 플레이스 리코니션은 결국엔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한 디스크립터를 뽑아서 더 로버스트하게 PR을 수행하겠다는 거고, 릴레이티브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이게 결국에는 로컬라이제이션 논문이기 때문에 실제 3D 포즈, 그러니까 X, Y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오리엔테이션까지 추정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은 사실 이 논문에서 주로 제기했던 문제가 아니라 이제 18년 ICML에서 소개됐던 스피리컬 CNN, 그리고 21년 RA 레터에서 소개된 페이저, 추가적으로 이 프리 트랜스폼에 대한 어,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세 번째 논문을 다 총망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논문에 대한 이제 의미 위주로 알아보도록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메트리, 그러니까 인베리언스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시메트리란 결국 그 어떤 트랜스폼에 대해서 동일한 아웃풋을 내보내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대칭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뭐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시메트릭은 대칭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트랜스폼, 이건 지금 리플렉턴스에 대한 시메트리 인 거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그 본질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퀴베리언스란 무엇일까요? 이퀴베리언스란 어떤 연산자 A가 변한 T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한다면 이퀴베리언스 하다고 합니다. 즉, 요 X라는 인풋이 두 가지, 그 Y까지 가는데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어떤 A라는 연산자에 의해 변하고, 그 다음에 이 변한 게 트랜스폼에 의해서 이게 변환될 때의 결과와, 이제 이 데이터를 먼저 트랜스폼 시키고 그걸 A 연산자에 대입했을 때 결과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게 말로 들었을 땐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 딥러닝, 그 이미지 기반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인풋 이미지를 이제 어떠한 연산자, 여기서는 피처를 뽑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변환을 수행했을 때와 이 데이터를 트랜슬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피처를 뽑는 연산을 수행했을 때와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퀴베리언스를 학습하는 건 결국에 이 월드, 즉 이 모델이 알고자 하는 그 특성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이퀴베리언스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제 방금은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피어 스페이스와 이제 SO3 그 로테이션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스피리컬 프로젝션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로봇 분야에서 사용한 센서, 뭐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스피리컬 프로젝션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360 카메라도 많이 어, 그 로봇에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메디컬 뭐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MRI 같이 이렇게 360, 그러니까 스피리컬 스페이스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스피어에 컨볼루션을 직접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 이 문제가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그 이미지에서 컨볼루션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스피어 공간을 평면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기존의 플래너 컨볼루션이랑 동일하게 연산을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스피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어떤 프로젝션도 이 스피어의 그 특성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프로젝션이라도 그 면적과 모양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픽셀처럼 그 데이터를 굉장히 정규화시켜서 스피어에서 뽑으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도 이 그림과 같이 어떠한 샘플링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이 스피어에서는 레귤러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페이셜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그 스피어에서의 컨볼루션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보내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에 있어서 대해서 이제 스피리컬 CNN의 그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프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지만 뭐 간략하게만 다시 그니까 리캡을 해본다면 프리에 트랜스폼은 어떠한 스페이셜 도메인에서의 함수 fx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제가 프리에 시리즈를 이제 적은 거긴 한데 이 할모닉 펑션들의 무한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결국엔 스페이셜 도메인에서의 어떤 함수와 동일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걸 조금 더 개념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어떠한 점 V가 있을 때 이 V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코디네이트를 정의해주게 된다면 이 V는 이제 이 코디네이트 x1과 x2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x1의 그 앞단에 붙는 이게 브라켓 연산자인데 이게 v와 x1에 대한 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x1 베이시스에 대한 스칼라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이 x1, x2는 베이시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 이 동일한 그 v 벡터를 다른 코디네이트로 프로젝션 시켜도 이 베이시스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벡터 스페이스를 조금 더 추상화한 힐베르트 스페이스로 그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힐베르트 스페이스는 요 베이시스가 어떤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함수로 이루어진 그 펑션 베이시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함수 f를 이 다른 올소고널한 그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베이시스가 이전에는 코사인 x, 사인 x였지만 요 베이시스가
코사인 KX, 사인 KX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코사인 KX와 사인 KX도 올소곤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코사인 X, 코사인 KX와 코사인 X도 올소곤을 합니다. 즉 어떤 함수를 올소고널한 여러 베이시스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푸리에 트랜스폼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즉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떠한 스페이셜 도메인에서의 함수를 그 올소고널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그 내적 그러니까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그 프리퀀시 그러니까 주기 함수 그러니까 하모닉 펑션의 이 개수가 결국엔 이너 프로덕트 즉 요 베이시스와 그 함수 간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특성은 이제 어, 그 스페이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프리의 도메인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 특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두 특성을 떻게 스피어 스페이스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리컬 프리의 트랜스폼은 이러한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괴랄하죠,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식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더 개념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첫 번째 수식, 이 브라켓 연산자로 표현된 요 수식을 보면은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브라켓 연산자는 이너 프로덕트, 즉 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의 그 트랜스폼에서 요 어떤 스페이셜 도메인과 그다음에 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함수 간의 그 유사도를 이제 요 F라는 코에피션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요 F가 스페이셜 도메인 그리고 요 Y가 할모닉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Y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잠깐 펴보면 뭐가 되게 많은데 제일 마지막에 요 익스포넨셜 텀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Y 함수가 할모닉 펑션 그러니까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 함수라는 것을 저희가 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고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정의된 거는 이제 구면좌표계에서 정의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 증명을 해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y 함수를 시각화한 게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예전에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했을 때 설명됐던 스피리컬 할모닉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동일합니다. 즉, 요, 그, 요 스피리컬 할모닉, 이 구체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주기 함수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스피리컬 공간 상에서의 주기 함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그 프리 트랜스폼에서의 목적이 결국엔 어떤 스페이셜 도메인에서의 함수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자 였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스피리컬 공간상에서 표현된 그러니까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표현된 스피리컬 어, 공간을 이제 그 스피리컬 프리에 트랜스폼 공간에서의 요러한 그 주기 함수들의 합으로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텀을 확인을 해본다면 그첫 번째 텀은 스페이셜 도메인에서의 스피리컬 신호 혹은 그 SO3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함수와의 그 이너 프로덕트 그 시밀러리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Y는 스피리컬 할모닉 즉 스피리컬에서의 할모닉 펑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F는 SFT에서의 그 개수라고 볼 수 있고 이 개수는 결국에 요 이너 프로덕트 즉 시밀러리티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수식은 어떠한 요 함수,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표현된 함수 f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표현된 그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피리컬 공간상에서의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그 로테이션의 이퀴베리언스한 특성을 가질 수 있냐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따로 적어두진 않았지만 이 수식의 의미 자체는 단순히 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x축으로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이거를 fx-a로 표현하듯이 여기에서는 요 fx라는 함수에 어떤 로테이션 연산을 가할 때 이거를 요 함수 내부에서 표현하면은 로테이션의 인버스가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브라켓 연산은 사실 아까 이너 프로덕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함수와 함수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의 정의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합하면 요 L 파이 L 파이 F라는 그러니까 요 함수와 요 함수의 유사도가 정의상 이렇게 변환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요 F 함수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이거는 요 특성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수식과 이 수식은 동치가 되게 되고 그 코렐레이션 요 그 코렐레이션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 스피리컬 시그널에 대한 코렐레이션 수식이었는데 동일한 수식이 그러니까 SO3, 그러니까 로테이션 그룹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수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요 수식을 전개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연산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그 코렐레이션 연산을 하는 게 그 연산을 하고 나서 이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즉 스피리컬 프리 트랜스폼에서는 로테이션에 이퀴베리언스 하다라는 특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도식화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컨보루션 연산을 진행을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표현해주는 그림입니다. 즉, 이게 그러니까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표현된 그 스피어의 데이터를 스피리컬 프리의 트랜스폼을 활용을 해서 요러한 시그널, 이 시그널은 즉 이 할모닉 펑션들의 개수들이 되겠죠. 이 개수들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와 그 컨보루션 커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 데이터가 어떠한 벡터로 이루어지게 되고 요 벡터는 지금 보시면은 0, 1, 2, 3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이게 사실은 0, 1, 2, 3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1, 3, 5, 7 순이 되게 됩니다. 즉 이게 요 스피커 할모닉에서 1, 3, 5, 7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두 시그널, 그러니까 요 컨볼루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스페이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표현된 그 시그널들에 대한 그 외적으로 이 위그너 디펑션이라는 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위그너 디펑션을 썸하여서 이걸 다시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 스페이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 논문에서는 스피리컬 CNN을 활용을 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한 디스크립터를
만들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릴레이티브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그 21년에 나온 RA 레터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음, 다루고 있어서 제가 그 논문의 그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는 자세히 실진 않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표현된 어, 그, 로, 그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표현된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로테이션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니까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간의 상대 로테이션을 추정해 보자. 인데 요 문제는 이 그러니까 SFT 문제로 변환을 하게 된다면 이 SFT의 코에피션트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유사하냐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F 함수가 요 대문자 F, 그다음에 요 H 함수가 요 대문자 H로 표현이 돼서 이 D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그너티 펑션이 되게 되고요. 요 코렐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 상대 로테이션을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요 논문 안에는 뭐 그 빙햄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해서 최적화하는 과정들도 있고, 또 라플라시안 효과를 이용해서 그 로테이션에 대한 추정을 강건하게 하는 내용들도 부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논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H에서 나온 그 페이저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큰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러닝 논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트레인할 것이냐의 문제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트리플렛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트리플렛 로스 자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어떠한 앵커가 있을 때 이 앵커와 가까운 거리 안에 있는 데이터 간의 디스크립터 거리는 가깝게, 멀리 있는 그 데이터에서의 디스크립터 거리는 멀게 만들어주는 게 요 트리플렛 로스의 전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논문에서는 조금 복잡한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트리플렛 로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인디비주얼이라는 그 로스는 이 트리플렛 로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그러니까 SK가 그냥 일반적인 아무런 변환이 가해지지 않은 이미지, 로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트리플렛 로스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이 어떤 앵커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그 데이터에서의 그 디스크립터 거리가 이 멀리 있는 디스크립터 거리보다 이제 가깝게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두 번째가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 이 알심록이 오리엔테이션에도 강건하게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인데 로테이션만 시킨 그 데이터로 증강을 해서 어, 아예 그 동일한 위치에서 로테이션만 다른 애들은 가깝게, 그다음에 다른 위치인데 로테이션이 다른 애들은 멀게 학습을 하여 가지고 단순히 가까이 있는 이미지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에도 강건한 성능을 낼 수 있게 이 디스크립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크로스 도메인 로스인데요. 결국엔 저희가 음, 그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즉 어떤 위성 이미지나 시뮬레이션 이미지에서 학습된 그 데이터들과 실제 어, 저희가 그 센서, 그러니까 로봇에서 취득한 데이터에서 이거를 그 시뮬레이션 도메인, 그러니까 컨디션 피처를 빼고 그, 그 지오 피처만 뽑았을 때 그 애들과 그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그 실제 로우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피처와 시뮬레이션 도메인에서의 피처를 가깝게, 그리고 이 로우 이미지에서의 피처와, 그러니까 멀리 있는 시뮬레이션 이미지에서의 피처를 멀게끔 해서 크로스 도메인 특성도 가질 수 있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로스로 구성이 되고, 첫 번째는 로우 이미지 셋에서 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이미지 셋에서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학습. 마지막은 이 로우 이미지와 시뮬레이션 이미지 간의 크로스 도메인에서의 트리플렛 로스 학습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모듈이 이제 하이라키컬 로컬라이제이션 모듈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리컬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두 번째는 파티클 기반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거. 세 번째는 이거를 코스트 파인한 어프로치로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음, 일단은 파티클 얘기를 하기 전에 결국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어떤 드론이나 헬리콥터를 띄웠을 때 거기서 취득한 이미지만 가지고, 그 이미지만 가지고 내가 전체 맵에서 어디에 있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직접 취득한 로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쿼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쿼리가 찾아야 되는 그 타겟들은 DB, 즉 시뮬레이션 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많은 이미지들, 혹은 위성 이미지에서 만들어진 많은 이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들을 뿌린다는 건 이 전체 맵에 그 파티클들을 뿌리고, 그 파티클 위치에서 취득되었을 위성 이미지나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일단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그 파티클 하나가 있을 때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노란색 파티클을 뽑는다고 쳤을 때, 우선은 저희가 고도 차이에 대해서도 강건하게끔 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고도에 대한 요 위성 이미지들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고도에 대한 그 위성 이미지라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그 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 FOV를 45도, 그러니까 즉 90도겠죠? 요 90도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고도에 따라서 이 볼 수 있는 FOV가 달라지게 되고, 낮은 고도에서는 좁은 영역, 높은 고도에서는 넓은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는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서 이제 6개 엘티튜드로 표현을 했는데, 즉 이 6개의 고도를 정한다면 저희는 이 6개의 FOV가 정해지고, 이 정해진 FOV에서 만들어진 그 영역을 스피리컬 이미지로 프로젝션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6개의 고도에 따른 스피리컬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이 스피리컬 이미지는 사실 실제 로우 센서, 즉 헬리콥터나 드론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이미지 포맷이기 때문에 동일한 도메인, 이미지 도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하나의 파티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파티클을 기반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수행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파티클 콜스투 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시퀀셜하게 콜스한 영역에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파인한 영역에서 더 그 정확한 위치를 찾겠다의 개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가장 높은 고도에서의 그 파티클들을 뽑게 되는데요. 처음은 그 전체 맵에서 유니폼하게 파티클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파티클을 생성할 때 그 파티클 개수에 대한 그 이니셜에 대한 수식이 있는데, 이게 h가 고도,
그리고 이 R 오버랩이 이제 얼마나 겹칠지, 그다음에 이게 영역에 대한 어,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많을수록 그 파티클 많이 뿌려야 되는 건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요 H는 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듬성듬성 뽑아도 된다를 의미하게 되고요. 요 R 오버랩은, 그러니까 오버랩이 많이 겹친다는 건 더 촘촘하게 뽑는다는 거니까, 이 오버랩이 클수록 그 파티클 개수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파티클에 대한 웨이트는 단순히 그 해당 이미지에서 뽑은 디스크립터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스하게 그 파티클들을 이제 수렴시켜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파티클에서 가장 높은 웨이트를 가진 파티클들에서 다시 리샘플링을 하고, 거기에 랜덤한 트랜슬레이션을 줘서 다시 그 웨이트를 찾고 리샘플링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떠한 컨버전스 영역, 그냥 컨버전스 점점점 그러니까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해당 수식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어떤 조건보다 그 수렴을 했을 때 이거를 더 낮은 고도에서 다시 파티클들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콜스하게 높은 고도에서 듬성듬성 뽑았다면, 이게 어느 정도 위에서 수렴을 했다는 판단 하에 이 고도를 낮춰서 이제 더 정확한 위치를 뽑아내자가 이제 이 하이라키컬 로컬라이제이션의 그 전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입니다. 네. 이제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이 CMU 데이터셋과 large terrain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CMU 데이터셋은 이제 이쪽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이 DJI 드론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 옴니 디렉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고도, 그리고 이렇게 다른 시간대, 다른 어피어런스를 가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옴니 디렉션 이미지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이제 웨이포인트 팔로잉을 해서 이제 같은 트레젝토리를 가진 경로에 대해서 이제 에어심이라는 시뮬레이터 상에서 데이터를 취득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터레인 데이터셋은 이제 위에 보이는 것처럼 헬기에서 아래 하방을 보는 카메라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쿼리 이미지를 취득을 했는데, 이 데이터셋의 특징은 이제 이런 숲과 같은 영역, 그리고 도심 영역, 그리고 이런 교외 영역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어떤 종류에 대한 그 환경을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컨디션 인베리언트 도메인 트랜스퍼의 성능을 보여주는 정성적인 그림인데요. 이제 사실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사이클 겐과 CDTM 모두 어떤 컨디션 조건이 일정한 그런 도메인으로 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잘 보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주황색 영역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클 겜보다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이제 조금 더 일관적이게 더 잘 변환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결과는 다른 뷰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때 로컬라이제이션 결과인데, 이제 음, 이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피치 각도를 하나 고정해 놓고 볼 때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피치 각도가 30도 정도 차이가 있을 때 이제 다른 방법론들은 요 각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리콜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한하는 방법론은 어, 요 각도의 인베리언트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각도가 변해도 리콜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스피리컬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계산된 릴레이티브 오리엔테이션 에러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CMU 데이터셋, 오른쪽이 라지 터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렐러티브 오리엔테이션 에러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 조금 더 큰 에러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데이터셋을 써봤을 때는 좀 텍스처리스한 그런 어떤 그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대 오리엔테이션 추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오리엔테이션 에러가 좀 더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